집에 가자마자 또 내일 수능 준비했거든. 해보자. 자, 여러분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 우리가 믿음의 도약 같은 거래. 아까 믿음의 도약 옛날에 기억나지? 내가 뒤로 우 하면은 이제 뒤에서 잡아주는 거. 그치? 그 믿음의 도약 같은 거고, 그리고 실패의 높은 가능성이, 실패의 높은 가능성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건 되게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도약 같이 얼마든지 이 친구들이 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치? 그죠? 그러면 나 이제 넘어지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너가 연구를 한다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회사에 대해서 네가 연구를 한다면, 너는 알게 될 것인데,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실패를 발견했을 거다. 그러니까 실패가 더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그치? 성공보다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미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히트보다는요. 다 실수가 많다는 얘기야, 지금까지는. 그치? 실수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네가 실수를 다룰 수 있는지는 그래서 주된 특성이야. 이 혁신적인 생물군에. 그래서 혁신을 일으키려면 여러분들이 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럼 이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데, 혁신적인 거 만들려면. 근데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미리 어떻게 작동할지, 어떤 게 성공할지 몰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 했어? 아까 내가 얘기했지. 해결책이 뭐냐? 너는 너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고, 너의 소비자들을 뭐에게 노출시켜야 돼? 다양한 해결책과 아이디어들에게 자기 소비자와 너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 해결책을 하나만 두라는 소리야?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로 다 해놓으라는 거잖아. 다양하게 놓으라는 거잖아. 그치? 다양하게 둬야 돼. 자, 그러면서 그 회사 모델, 이 혁신에 대한 그 회사 모델은 확실하진 않아요. 그죠? 확실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시도를 하지만,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결국 우리는 자유롭게 둬야 되고 유연하게 둬야 돼. 지금 녹색으로 계속 되어 있죠? 확실하지 않잖아. 지금 다 모든 건 불확실한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유롭고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양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회사들은 가정에선 안 돼. 뭐라고? 그들이 안다고. 내가 이 혁신이 일어날 건지 아닐지를 감히 아는 것은 안 돼. 그리고 마찬가지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미리 아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가정하지 마. 그리고 누가 정확하게 이것을 사용할지, 어떻게 이것이 좀 돈이 될지에 대해서는 예상해봤자 소용없어. 그치? 알 수가 없어. 그 기만이란 말이지. 기만이라고 했나?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건 너 너무 저거 한 거야. 그지? 스스로를 너무 믿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그거 예측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러한 모든 변수들, 이런 1번, 2번, 3번, 4번 같은 이런 모든 변수들은 다 유연해야 돼. 지금 녹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너희들한테 주제를 질문했을 때 저는 여기 나오길 바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모든 거, 이게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혁신적인 걸 하려면, 그러니까 이 혁신적인 걸 어떻게 다룰지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게 뭘 될지 모르지만 다양하게 뭔가 해결책을 하려고 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유연하게 가야 돼. 이 소리거든. 계속 하는 게. 조직은 반드시, 그리고 이제 변할 준비가 돼야 돼. 이것도 사실 녹색인데 녹색 제가 안 쳤네요. 변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치? 근데 이건 반대말이죠. 방금 이 녹색의 반대말입니다. 굳어있는 거, 그치? 그것을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굳어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가치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 글에서 메인 소재는 뭐야? 혁신적인 거, 그치?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연하게 해결해야 돼.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됐니? 네.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실 얘는 근데 흐름이 좀 기억나기는 어려운 녀석이긴 합니다. 그치? 그냥 크게 생각해. 주제가 뭐라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 그치? 혁신적인 걸 하려면. 근데 그 실패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유연하게. 다양하게. 그치? 그렇게 다루면 된다. 딱 굳은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소리죠.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15초 드릴게요. 그리고 주제 물어봐야지. 이번엔 누구 물어볼까? 저번에 했던 거랑 기억이 날 겁니다. 써는 주제가 뭐였어? 이씨, 왜 기억이 안 나? 이거 시험 범위잖아. 저번에 공부했어 안 했어? 요림.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서
경쟁사의 제안을 많이 받아. 그렇지. 기억나니? 마치 뭐와 같다고 했어 그때? 집값이랑 비교하는 거라고 했었어. 그치? 가치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기억나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장이 조금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데 문법은 건너뛰고 빨리 갈게 내용은. 여튼 짜증나긴 해요. 사람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짜증나긴 합니다. 뭐 하는데? 경쟁적인 제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굉장히 짜증나긴 하지만 내가 설명해 볼게.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야. 그치? 어쨌든 다른 사람의 경쟁적인 제안을 받는다는 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뭐야?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너무 복잡해. 그치? 거기에는 정확한 양이라는 게 없어요. 보편적으로 공정한, to pay any, 어떤 특정한 직책 타이틀에게 좀 공정한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양이라고 하는 게 없어. 그치? 나경이의 가치가 과연 뭘까? 나경이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야. 그치? 눈물이 많은 건 단점이야. 왜 단점이에요? 나한테 오자마자 울고, 제가 지금 언제요? 나도 울리고 만다. 내가 언제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아니 근데 그건 저 좋아할 거라. 아, 그래요? 알았어. 저 약간 결혼하고 여자친구 생기는 거. 알았어. 자, 근데 내가 볼 때 이번 생에 글렀어. 근데 이제 연락이 없어, 1도. 옛날에 이제 친구들이랑, 그거 하세요. 뭐요? 뭐지? 결정사? 결정사. 안 그래도 나한테 자꾸 결정사 얘기하더라. 결정사. 아, 진짜 한번 해볼까? 근데 선생님 궁금하니까 내가- 아버지가 맞아. 결혼한다고 하시죠? 내 등급이 뭔지 궁금해. 나봐 무슨 뭐 한 C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에이, C는 에이, 아닐 것 같아. 내가 또 학원자. 아니야. 이게 왜냐면 나이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이 때문에. 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하고 시간대도 중요하고 이게 그 여러 가지를 또 다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재산, 내 재산 이런 걸 따져야 돼서 너무 빡센데? 엄청 빡세. 그러니까 진짜 생각보다 엄청 저거하대, 타이트하대. 저도 키는 자신 있습니다. 키는 만점 받을 수 있어. 인정. 이 정도면 키는 괜찮아. 키 크시잖아요. 딱 80. 말하기 딱 좋은 80. 말하기 딱 좋잖아. 80. 자, 아무튼. 그치. 근데 이게 다 다르잖아. 그치. 그 나의 가치를, 여러분, 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건데? 그죠? 선생님의 가치를, 선생님은 키는 커. 하지만 시간이 안 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말을 잘 못해. 이성한테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상관없는데 이성한테 말을 못해요. 어버버 합니다. 제가 되게. 그런 것처럼. 근데 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건데? 그치? 근데 그게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저한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 변수, 내 자산, 내 자동차, 뭐 이런 변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그치? 그러므로 회사들은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쵸? 뭐 하려고? 경쟁적인 페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근데 최선을 다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셀러리 조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하려고는 해. 그러나 이건 좀 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예술이기보다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좀 예술 쪽에 속한다. 됐어요? 과학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봉급의 조사 아니면 다른 데이터들, 이 친구가 성과를 얼마 냈고 얼마 내서 평균치가 몇, 이렇게 딱 내는 거는 과학이야, 수학이고, 그지?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예술적인 측면으로 간대. 근데 예술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죠?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봅시다. 어쨌든 이거는 그냥 함의추로는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랑 유사해? 어떻게 하면 집을 평가하는지와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집의 가치를 여기서부터 집에 대한 이야기야.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집들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when you have other, 다른 경쟁적인 제안을 당신이 받았을 때 혹은 입찰을 받았을 때, 그 집에 대한 입찰을 받았을 때 그것이 설정해 주는 거죠. 그것의 가치를, 집의 가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근데 물론 다른 집이 뭐 하면 더 뭐 할수록, 이거는 unlike는 다른 거잖아. 그치? 좀 다르면 다를수록 그냥 평수가 달라. 여기 18평, 여기 42평. 그러면 비교가 안 돼. 그치? 다르면 다를수록 훨씬 더 어렵다. 평가하기는 훨씬 더 어렵긴 해. 여튼 여기까지는 그냥 집에 대한 예시였고,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어디로 적용돼? 자, 직원들한테도 가치 평가할 때도 뭐 적용이 된다. 가장 좋은 방식은, 그치, 가치를 평가하는 데서 가장 좋은 방식은 사실 보는 거다. 경쟁적인 제안을 받는 것이다. 이해됐어요? 내가 상대 뭐 다른 기업으로부터 얼마의 제안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되고 중요한 기준이 된다.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선우, 이거 주제가 뭐라고?
방금 말했던 거? 방금 말했잖아. 주제가 뭐였어? 방금 거. 방금 질문.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씨 왜 자꾸 딴 생각하고 있어? 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다시. 너 지금 봐봐 알았어? 예. 너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다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내가 뭐라고 안 하는데 해. 자, 이것도 쉬워 얘들아. 짠. 주제 뭐야? 여러 나이의 아이들로 구성을 해서 야외 학습을 하면 좋다. 오케이, 맞아요. 특히 어떤 활동이냐면 야외 활동에서, 그치? 야외 활동에서 연령이 하나로 구성된 것보다는 연령이 여러 명으로 섞여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글이었습니다.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학교는 실외 활동을 구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렇게 구조하죠, 그죠? 실외 활동 학습을 이제 만들죠. 실제로 그리고 모든 학습에 대해서 특히 나이 기반 틀이에요. 그러니까 학년마다 정해져 있어. 학년 반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해. 만일 물론 학교의 수가 굉장히 섞인 클래스를 장려하는 경우들 말고는 웬만하면 다 학교 틀대로 갑니다. 인원수가 너무 적은 경우 있잖아. 시골 학교. 거의 이제 폐교 될랑말랑 하는 학교들 있을 거 아니야? 전교생이 막 7명밖에 없어.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섞여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나이 기반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의 연구는 이게 뭘 발견했냐면 이렇게 섞여서 하는 그룹으로 하는 게 아이들이 그들의 사회적, 인지적, 언어적 기술을 배우는데 훨씬 더 좋더라. 모함 채로 아이들이, 이거는 위드 분사구문, 아이들이 참여한 채로 훨씬 더 좀 성숙하고 좀 복잡한 플레이를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나보다 오빠, 누나, 형, 동생 다 같이 섞여 있는 나이들끼리 하니까 서로 배우는 게 좀 다른 거지. 왜냐면 자기 친구들끼리만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쓰는 그것만 써. 근데 형, 오빠, 동생 뭐 이렇게 있으면은 훨씬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자연스럽게 섞여요. 그 다양한 집단 그룹에게 섞여요. 뭐 할 때? 놀면서, 밖에서, 그치? 운동장 같은 데 놀면서.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 여러분들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끼리 합쳐놓으면 애들끼리 말을 잘 안 해. 그치? 근데 제가 중학교 애들은, 특히 중학교 저학년 애들 있잖아. 그 애들은 섞어놓으면 지들끼리 금방 친해져. 형, 누나 하면서. 신기해.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잘 섞여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다시 재고를 해봐. 여러분, 재고한다는 거는 다시 생각한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과 같은 말이 나와야 돼? 반대말이 나와야 돼? 여기 대절은? 네. 반대말이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자, 어떤 생각을 우리는 다시 이제 재고해 봐야 돼? 이제는 밖에서 학습을 하는 건데 얘를 뭘 포함시켜야 돼? 밖에서 수업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뭔 소리야? 우리가 야외에서 학습을 한다는 건 뭘 포함해야 돼? 야외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포함한다는 생각을 재고해 봐야 된다. 뭔 소리야 이게? 야외 수업을 하는 건 밖에서 수업하는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이제 접어야 됩니다. 뭔 소리지? 그 대신에 그것을, 이 야외에서 하는 학습을 뭐로써 봐야 돼? 어떻게 하면 학교가 사회적, 인지적 기회를 지금 서포트 해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 섞여 있으면서. 뭐 하기 위해서야?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을 하면서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이게 뭔 말이지? 실외에서 학습하는 것이 밖에서 수업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반한다. 그냥 단순히 야외 수업은 밖에서 수업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소린가? 아, 그거네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게 밖에서 수업은 밖에서 학습한다는 건 그냥 밖에서 수업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사회적, 인지적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섞어서 하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 이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그럼 이 학교가 제한이 되어야 될까요? 학교의 학교의 그런 Year 1 클래스? 한 학년짜리 수업으로만 제한이 돼야 될까요? 질문을 던진 거야. 자, 근데 뭐 하는 게 어때? 섞여 있는 수업을 하는 게 어때? 거기 어떤 제자들과 함께. 근데 서로 각각 다른 그런 해로부터 온 그 제자들과 함께 수업하는 게 어때? 아마도 이렇게 실외에서 했던 그 경험이, 선생님으로서 했던 경험이 뭐의 토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받아들여졌던 어떤 개념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교육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지? 교육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통념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이건 어렵지 않죠? 자, 남경. 초점밖에 말아주세요. 어떻게 쳐다봐? 너 이마만 쳐다봐도 돼, 그러면? 너 뭐 붙어 있는 것만 쳐다봐도 돼? 게임이 어? 애들 이렇게 그냥 도움이 안 해도 어떤 면에서 도움이 돼? 어떤 면이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 아직 공부 안 됐다는 걸 제가 상정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나 지금 너 안 쳐다보고 너 그 여기 붙인 것만 쳐다보고 있어. 부담 갖지 마. 왜냐면 전략? 그걸 알죠. 전략 알 수 있다? 그 말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자, 오늘날 아이들은 특히 초기에 어린 시절 교육센터에서 있었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에 접근을 잘해. 비록 그 아이들이 자주 뭐에 제한되긴 하지만 그러한 게임들의 사용에 제한되긴 하지만 그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게임을 너무 자주 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 이때 강조 구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장 나이 먹은 애들이에요. 그 센터에서. 뭐 했던 것은 이제 그러한 게임을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좀 나이 든 애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주제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사태, 파악. 자, 그리고 그런 게임들은, 자주 굉장히 간단하고 충분히 포함할 수도 있어요. 학습의 측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얘가 주제네요. 그쵸? 앞에는 이제 대략적인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오늘날 잘하고 있는 아이들은 자, 뭘 마주쳐요? 일단 태어났을 때부터 보통 디지털 기술을 먼저 마주쳤잖아. 너희들도 그렇고. 뽀로로 보면서 컸잖아. 맞지? 그치? 네. 그리고 그것은 니네가 몇 년생이야? 07이요. 07년생? 제가 한창 수능 공부할 때네요. 18살 차이. 20살 차이 아니야? 18 아니에요? 20살 차이 아니야? 89년생 아니에요? 89년생. 18살. 그래? 왜지? 내가 고3 때, 지금 고3 때 니네가 태어났을 텐데? 내가 고3 때 너희들이 태어났네. 고2 때. 그런가? 2700이 1989. 쌤 그러면 쌤 어릴 때 IMF? 있었죠. 나 금 팔던 것도 기억나. 그 부모님 그거 뉴스도 봤어. 매일매일 회사들이 다 망한 것도 봤지. 저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기억나요. 그거랑 그 다리도 무너진 것도 다 기억나고.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도 다 봤다고, 중학교 때. 그지? 다 기억납니다. 자, 아무튼, 교과서 뭐가 있더라? 등치상 실패. 빨리 이름을 가볼게. 이겠지? 움직이는? 그냥 전략이랑 좀 다른 말인데. 근데 비싼 말이니까 뭐. 난 지연이 태무 인형 사요. 지연이 태무 인형 하나 선물로 줄게 어때? 왜 싫어? 네? 지연이 태무 인형. 나 조정식 왜 팔로 하냐고? 나 조정식 그 공지방도 들어가 있는데? 나 조정식 강의 들었어. 그 정식쌤 굉장히 따뜻한 분이죠. 티 같은데 좀 따뜻해. 왜 이렇게 코피가 나려고 그러는 거야? 너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어때? 너가 남자친구한테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했는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이 해결해주지 않아 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아? 뭐? 너가 남자친구한테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지안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이 해결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면 어떨 것 같아?
한 때는 약간 그거야? 약간 그 느낌이야? 그렇게. 용순 미워 용미. 그래도 용순이 잘해주잖아. 용순 좋아. 근데 나는 항상 나한테 좀 내 마음은 갈 때 같은 것 같아. 왜? 좋았다가 싫어? 싫진 않아. 좀 미운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누구 건데? 어디서 나오는데? 내 학교 끝나고 뭐해? 프라임 볼 거야? 근데 저 친구는 프라임 하나? 나 이거 생각해봤거든? 나 이만큼 오디콘이 정확히 몇 살부터지? 10살 차이부터? 그냥 30살 넘으면? 40? 아 40까지는 아니고 난 오디콘은 저도 잘 모르겠어. 마크가 만약에 근데 마크랑 나 8살 차이 나거든? 좋은 것 같아. 아빵이한테 연락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쓰는 알았어. 아빠한테 연락해보겠습니다. 아빠는 진짜 너 그럼 아빠 진짜 아빵이라고 부르냐였어? 와, 나 저렇게 진짜 아빠 어디야?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습해? 도대체 왜 이렇게 습한 거야? 자, 미안합니다. 다시. 여튼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다 그럼 뽀로로 보겠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주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이거 다 디지털 기술로 한 거야. 이거는 다 뭐로 가득 찼냐면 노래나 음악으로 가득 찼고, 그게 또 다 일종의 오락의 한 형태이기도 했어요. 다 게임이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어. 그치?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디지털 그 네이티브들이잖아. 그치?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의 성장을 같이 해왔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의 노래와 그런 음악으로 가득 차 있고, 오락의 형태이고.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에듀테인먼트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는요. 그치? 그래서 그러한 컴퓨터 게임들은 뭐 하는데 도와줘요? 우리의 미세한 또 운동 능력도 도와줘요. 이런 것도 다 봐야겠네요. 그죠? 미세한 운동 능력, 그러니까 노래와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엔터테인먼트의 형태이기도 해서 에듀테인먼트라도 하지만, 미세한 운동 능력, 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운동 능력도 마찬가지로 도와준다. 그리고 뭐예요? 뭘 요구해? 인지적인 기술들도 요구합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문제점을,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뭐와 관련시켜서? 메뉴. 내가 이 버튼 눌렀을 때 이게 해결되고, 이 버튼 눌렀을 때 이게 눌리고, 이게 작동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리즘 같은 것도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아이는 알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어. 그 코드를, 알고리즘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 게임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게 필요해. 지금 같은 문장입니다. 요 문장과 요 문장은 같은 문장이에요. 뭘 선택하면서 메뉴로부터 어떻게 선택을 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기억하면 돼. 그러면 다시 정리. 이게 뭐 하는데 좋다고? 뭐 하는데 좋다는지를 조금 보는 게 좋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뭐로 가득 차 있었다고?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져 있었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성장에 어느 정도 같이 도움이 되어 왔었고, 뽀로로 보면서 컸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건 노래와 이런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
그래서 그걸 에듀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운동 능력도 도움이 됩니다. 그치? 우리 손가락 움직이면서 게임 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알고리즘 같은 능력도 마찬가지죠. 게임 메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이 작동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7번 준서, 주제가 뭐였죠 이거? 그 레스토랑에 가서 놀라운 왜 놀랐지? 막 예견되지 않은 서비스. 그렇지. 원래는 원래 매뉴얼이 없었거든. 이게 무슨 모르겠지만 맥도날드 같은 거 같아. 그치. 꽃병 같은 거. 화장실 옆에 꽃병 있고 막 식물 있고 해. 남자 화장실은 식물 있고 여자 화장실은 꽃병 있고 이런 게 없던 건데.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호텔리어랑 하서 단체 모임에도 손님도 그러니까 주문도 잘 받고 주문도 막 신속하게 나오고 뭐 깔끔하게 딱 처리가 됐어. 그치? 공손하고.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거는 이게 굉장히 독립적인 프랜차이즈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쭉. 자, 12번. 요거 주제가 뭐였죠? 저요? 네. 막 외제적으로 음. 보상을 주면은 그 학습을 하려는 동기를 떨어뜨려. 그래서 뭐가 좋다고? 내재적인. 왜냐면 왜 학습에 저거를 떨어뜨려? 그게 기억나? 어떤 실험이었는지 기억나? 네. 뭐였어? 돈 주다가 돈 주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하나의 실험이 있었어. 그 실험은 돈을 주는 실험이었고, 이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에 하는 실험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는 돈을 안 줬어. 그치? 근데 이게 자꾸 외제적 보상으로만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음 그 사후 그 검사 때 안 하거나 거의 빈도가 굉장히 적거나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외제적 보상을 받지 않았던 친구들은 쭉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성취를 하려면 내재적 보상이 더 좋다. 외제적 보상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봐. 자, 어떤 특정한 성과가 발생하는 것은 되게 분명하되 어떤 상황에서야 저거 관계 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지금 뭐에 기여한다고 내재적인 어떤 즐거움을, 자 이거는 attribute A to B입니다. A를 B의 덕으로 돌리다.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이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런 내재적인 어떤 즐거움을 뭐로부터 얻는 거야? 여러분 지식의 추구로부터 얻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한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 당연히 이게 좋겠죠.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재적인 즐거움을, 특히 지식을 추구하다가 내재적인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분명하다. 처음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쵸? 이거는 내재적인 보상에 대한 이야기고, 지식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내재적 보상은 좋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요. 그렇지만 거의 정보를 얻지 못해 뭐로부터는 grade incentive, 여러분들의 점수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으로부터 배우는 이런 정보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정보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맞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번에 이거 단어 통과한 사람한테는 제가 5,000원씩 줄게요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지. 처음에는 좋아를 할 겁니다. 근데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선생님 돈을 안 주기 시작한 거야. 그럼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해요. 왜 외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의 이런 것으로부터 배우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수업을 듣긴 했는데.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구나. 이 정보가 거의 저장되지 않는데, 장기적으로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면 중단되면, 자, 뭐도 마찬가지야. 배우고자, 기억하고자 하는 동기도 마찬가지다. 됐어요? 선우야, 배워야지. 자, 배우고자 하는 동기도 마찬가지로 기억하고자 하는 동기도 사라진다. 보상이 지금 중단되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학습된 정보가 이제 일주일 몇 주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외제적 보상으로는 안 됩니다. 내재적 보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 보면 아까 했던 그 연구입니다. 수학 게임에서의 연구인데 아이들의 퍼포먼스가 비교되었어요. 보상 프로그램을 받는 애들이랑 그냥 팔로우업. 이거는 아예 보상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 뒤에 이후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 근데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기간 동안 그 팔로우업 기간 동안에 어떠한 보상도 제공되지 않는. 그러니까 보상 프로그램 동안에는 보상이 있지만 이때는 보상이 없는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험을 했는데, 자, 보상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뭐 했어? 처음에는 나오면 제가 항상 그러나 나온다 했어. 처음에는 흥미를 많이 유발을 하긴 했어. 아이들이 많이 플레이를 했어. 하지만 자, 처음에 그렇게 그 게임을 즐겼던 아이들이 이제는 갑자기 흥미를 얻어요. 언제는 팔로우업 때는 갑자기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덜 플레이를 합니다. 뭐 한 이후에는 보상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덜 플레이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되지 않아, 학습이 더 이상. 그래서 연구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 이때 강조 고문이 또 나왔네. 이때 강조 고문. 그것은 바로 보상 프로그램이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 하도록 그 게임을 덜 좋아하게 일으키는 것은, 자, 보상 프로그램. 이거는 제가 별표 빡빡빡 쳐놨죠? 헷갈릴 수 있어,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그 게임을 덜 좋아하게 한 것은 결국 보상 프로그램이었다. 되게 중요해. 그치? 보상 프로그램 때문에 애들이 그 게임을 덜 좋아하게 됐다. 왜냐하면 보상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일반 프로그램이었으면 얘네들은 오히려 그걸 더 좋아했을 거거든. 성과, 뭔가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내재적 보상 때문에 했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꾸 보상을 주다가 안 주는 이놈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덜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꼭 봐야 돼. 그래서 관련된 연구는 뭐 하게 됐어? 우리가 자, 생각하게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머릿속에다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뭔가 강박적인 점수의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됐니? 선우, 조사가, 이거 주제가 뭐라고? 이거 12번이요? 어? 12번 방금 했던 거. 근데 수업 안 들 거면 여기 왜 있어? 선우. 어? 나 이제 앞에를 봐야지. 왜 앞에를 봐야지 왜 밑을 보고 있는 거야, 내 말은. 어? 나는 지금 책 안 보고 그냥 하고 있는 거라고. 그지? 왜 자꾸 딴짓해? 너 아까도 내가 뭐라고 했는데 또 안 듣고 또 그러고 있네. 자, 1-13번. 이거, 자, 나경. 주제가 뭐야? 위험할 때 잭하는 그거, 잭하는 게 뭐였는데? 그거? 나 여기 그러니까 그 뭔데? 그게 걔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거에 대한 애들이 알람콜을 하잖아. 새끼들이. 근데 알람콜이 어떤 단어에? 그게 그게 뭐야? 알람콜. 잭하는 거 알람콜. 알람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해야 돼? 이 잭을 하는 이유가 뭐야? 위협. 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나 발견했을 때. 아이, 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 제일 중요한 단어? 경고? 모르는구만. 언니. 어? 그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키워드 기억나셔야죠. 옛날에 했던 건데. 기억나봐야지. 뭐 있어? 키워드? 짠. 기억 안 나지? 실내. 아니. 맞아. 그거야. 맞는 것 같아. 뭐라고요? 신뢰성. 신뢰도야. 신뢰도란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이지, 얘들? 자꾸 나 너 안 보고 있어. 지금 점 보고 있어, 여기 애는. 부담 갖지 마. 지금 나 요것만 보고 있어. 걔랑 나랑 눈 마주치고 있다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알람콜을 함으로써 베블러 꼬레치레는 귀엽게 생긴 애예요. 걔는 프레데터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 프레데터 너 지금 발견된 거야 라는 거를 걔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일단 그것이 프레데터가 발견이 되면 그 프레데터에 뭐 할 수 있는 기회야? 성공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낮아집니다. 당연히지. 그치? 내가 너를 먼저 발견했어. 너 나 바로 피할 수 있어? 이게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왜냐하면 베블러는 이제는 그 피난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종들, 예를 들면 리자드랑 캥거루 라트도 마찬가지야. 그 캥거루 쥐도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경고해, 프레데터한테. 이러한 방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알람콜, 꼬리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종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던 표현입니다. 여기까지가. 그치? 전반적인 이 알람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대방을 발견했다라는 거를 알림으로써 한 거였죠. 자, 근데 무엇이 그러면 이게 정직한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신뢰도가 있느냐, 여기서는. 그치? 그럼 무엇이 그 시그널을 신뢰도 있게 해주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 시그널을, 그러니까 잭이라는 이 알람콜을 그렇게 신뢰도 있게 해줄까요? 자, 뭘 보장해주면서 그것의 환경적인 그 안정성을 좀 보장해주면서, 그죠? 진화적인 안정성을 보장해주면서 어떻게, 무엇이 이 시그널을 좀 신뢰도 있게 해줄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죠? 뭐 하는 게 어때? 배블러가 그런 콜을 자주 하는 건 어때? 그저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거기 주변에 다른 프레데터가 우연히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남발하는 거죠. 잭 남발하는 거야. 그냥 주변에 있든 없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게 해서 남발을 하는 건 어때?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치? 근데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뭐야? 그 콜은 항상 뭐를 막지는 못해요? 프레데터를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잭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절대 방어 막 이거는 아닌 거야. 잭을 한 순간 난 무조건 100% 살아, 이거는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죽을 때도 있어.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100%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 한 가지 이유가. 그리고 그것들은 단순히 그저 확률을 낮출 뿐이야. 그치? 공격의 확률을 낮추고 내가 너 발견했어? 그럼 걔도 이제 포기하겠지. 그런 경우를 높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공격에 성공할 수도 있어. 이게 맞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만약 그 프레이가 이번엔 프레이입니다. 주어가 먹이가 이제는 프레데터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자, 이 알람콜을 준다는 건 가치가 있을 수 있어. 그치? 이니 프레이가 프레데터에 의해서 발견이 됐을 때는 나도 발견했어. 네가 날 알아차린 날 발견했어. 그거 알고 있어. 네가 날 발견한 거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만약 그 먹이가 발견되지 않았었더라면, 그치? 그때는 그것은 사실 자기의 위치를 알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레데터에게. 그냥 남발하면, 하면은 주변에서, 잭 소리 나니까 글로 가는 거야. 포식자가. 발견. 잡아먹는 거지. 그치? 근데 애초에 발견됐을 때가 이제 효과적인데,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그건 잡아먹힐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게 뭐한 이유로 그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프레데터들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먹이가요. 그래서 먹이의 이 탈출에 대한 기회는 더 낮아질 뿐입니다. 그치? 이러고, 잭 소리가 나는 데서 이러고 있다가 팍!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결과 먹이는 어떤 동기를 갖게 돼요? 콜을 하는 동기를 갖게 되는데, 오직 뭐 할 때만 지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처럼 나오기 좋다 했었어? 자기네들이 프레데터를 발견했을 때만, 혹은 당했을 때만 이렇게 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건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그쵸? 뭘 하면서 그 콜을 믿을만하게 신뢰도를 높이면서. 지금 이 글이 제일 중요한 단어야. 크레더블이랑 아까 어니스트 기억나지? 신뢰도 높이는 거. 걔네들이 제일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건 쉬웠죠? 다음 14번. 이거 그림을 그려놔서 너무 쉬워요. 그렇죠? 나경아, 기억나니? 비교 우위론 뭐였어? 자, 나라가 두 개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영국이랑 포르투갈. 근데 제품은 뭐 나왔어? 와인이랑 옷. 맞아요. 와인이랑 옷이야. 근데 둘 중에, 영국이랑 포르투갈 중에, 이 천과 와인의 생산을 누가 더 잘했어? 누가 더 쉽게 했어? 포르투갈이야. 근데 영국에서는 뭐가 조금 더 그나마 그 천과 와인 중에서 뭐가 더 쉬웠어? 옷이 좀 더 쉽지. 와인보다는. 그래서 이제 비교 이론으로 따라서, 영국은 뭐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 옷. 근데 반대로 포르투갈은 얘네들은 둘 다 생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와인만을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이게 비교 이론이야. 누구에게 좀 더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서 하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아마 내 기억에 마지막에 기억이 안 나. 다시 비교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처음에 이 사람에 의해서 제시가 됐는데, 그는 이 아이디어를 설명했어. 와인과 천이라고 하는 생산을 포르투갈과 잉글랜드에서. 그리고 두 상품들은 둘 다 생산될 수 있어서 포르투갈에서 훨씬 더 쉽게 생산될 수 있었어. 하지만 상대적인 그 생산의 비용은, 두 개 제품의 상대적인 비용은 각각의 나라 안에서도 다르게 나타났어. 그래서 영국에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치? 어차피 포르투갈은 둘 다 쉬우니까. 영국에서는 와인의 생산이 훨씬 더 어려워. 그렇지만 옷의 생산은 훨씬 더 쉽게 생산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일컬어졌냐면 높은 기회비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는 뭐를 생산하는 것이?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생산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낫습니다. 뭐가 더 낫냐면 옷을 제작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비록 이 포르투갈에서는 사실 둘 다 쉬워요. 이 둘 제품을 만드는 게 더 쉽기는 하지만, 둘 다 쉽지만 사실 얘 입장에서도 뭐가 있냐면 비교의 우위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제품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특히 잉여 와인에 대해서. 그쵸? 누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야?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와인을 생산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여튼 와인의 잉여물을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비교 우위적으로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트레이드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 잉글랜드의 잉여 그 천과 같이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화에 대한 이야기야. 영국은 뭐만 생산했어? 영국은 옷,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와인만 생산해. 서로 이제 규모 경제로 가는 거야. 규모 경제 기억나니? 대량으로 했었을 때 그게 단가가 더 싸진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문화가 뭐 할 수 있겠어? 이 규모 경제가 안정화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투자는 결국은 의미를 했습니다. 높은 이런 질의 제품. 하나만 생산하니까 질이 훨씬 더 좋아질 거 아니야? 옷이든, 아까 말했던 뭐 와인이든지 질이 더 좋아질 거 아니야? 자, 이런 제품은요, 이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 여기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전문화돼서 거기에 많이 그 기계나 아니면 거기에서 공장이나 이런 거 집중적으로 만들어 투자하는 거. 그렇게 되면 고품질의 제품들이 많이 전달될 수 있어. 또한 영국은 또 이득을 얻습니다. 뭐로부터? 이 합의로부터. 왜냐하면 그 옷에 대한 생산이 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뭐도 즐길 수 있어? 이제는 뭐도 접근을 누릴 수 있어? 와인에 대한 공급에 대한 접근도 누릴 수 있어. 뭐 어디서 만들어진? 그럼 좀 더 값싸게 만들어진 그럼 와인의 공급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보다는 자기네 본국 영국에서 가능한 것보다는. 어렵지 않지? 자, 이거는 뭐 그랬습니다. 1-14번. 준서야, 이거 사실 지금 다 써놔가지고, 그죠? 놀이랑 스포츠가 다르다. 근데 스포츠는 조금 더 뭐다? 구조화된 규칙, 관행 시스템이 있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어렵지 않지? 맞아요. 네. 뭐 할 거 있나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있어. 놀이랑 스포츠랑 비슷한 점은 있지만 스포츠가 좀 더 구조화된 게 있어. 그래서 스포츠는 좀 더 본래 구조화돼 있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규칙이 있고, 멀률의 그 위계질서적인 권한 패턴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주 너무나도 규제되어서 그들은 정상적으로는 놀이랑 관련이 명목상으로만, 그러니까 겉보기에만 그렇게 놀이랑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그치? 실제 놀이랑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이 명목상으로만, 겉으로만 보이기에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플레이 스포츠를 한다고는 하지만, 플레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그 규칙 자체와 그 관습 자체, 그 운동선수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규칙과 관습, 뭐 법이죠, 규칙이죠. 그런 것들은 자주 스포츠와 그 놀이를 구별시켜 버린다. 그래서 스포츠는 뭘 대표해? 공식화, 놀이에 대한 공식화를 대표하는 거,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모든 움직임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되고, 그리고 뭐에 영향받기 쉬워? 규칙과 규칙의 해석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심판에 의해서, 행정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스포츠에 있는,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말이야. 그지? 여기까지 행정가의 그런 해석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게 여기까지 내용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돈 이야기를 합니다. 플레이는 돈이 없어. 그지만 스포츠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운동선수 오너, 그 다음에 코치들이, 참가자들이 다 뭘 가져요? 이제는 투자를 갖게 됩니다. 각각이 플레이하는 게임에 대해서 이제는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계는 뭐에 의존해요? 그들의 스포츠 세상에서의 성공, 승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투자의 측면은, 스포츠의 투자의 측면은, 자, 이거 아웃웨이는 누가 더 크다고 했어? A, 아웃웨이 B. 누가 더 커? A. A가 더 크지. A가 B를 능가하다는 거니까. 그치? 너 서서들어. 너 존다, 너. 됐어?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스포츠의 돈의 측면이 더 큰 겁니다. 뭐는? 레크레이션, 뭔가 노는 그런 게임의 그 자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우리 에드워드 이 사람이 몇십 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포츠라고 하는 건 그저, 자, 이거 anything but 조심해. 뒤에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뒤에 거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다시, 뒤에 거를 제외하고는 아무거나 다 된다라고 하는 건 뒤에 거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never이랑 똑같습니다. 그치? 근데 만약에 anything이 아니라 nothing 했었으면은 nothing but은 뒤에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때는 only의 의미입니다.
이해됐어? 여기서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이 바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벗은 여기서 뭐뭐를 제외하고요. 여튼 참가자들의 어떤 유희를 제외하고는 아무거나 다 된다. 그러니까 유희는 안 된다라는 거야. 스포츠는 유희가 아니야. 됐어? 서도 들으라니까 너. 그래서 실제로 많은 참가자들에게는요, 그것은 스포츠입니다. 뭐 한 것은 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중압감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중압감을 주는 것은 스포츠였다. 스포츠는 중압감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했던 거는 스포츠는 규칙과 관련된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스포츠는 돈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중압감이나 스트레스가 더 있을 수 있다. 16번. 지금 몇 시닝? 끝낼 시간. 안 돼요. 자,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1-16. 이거 기억나지? 그림 보면 바로 기억나잖아. 맞죠? 그림 엄청 이쁘게 그려놨는데 내가. 그치? 나도 그 황금. 그치, 황금 그 약간 그 기억나지? 보자. 주제가 뭐였어 근데? 이거 황금 그것만 기억나지 말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준서야 뭐였어? 뭐야? 그러니까 근본 없는 거는 하지 못했던 거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그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 그게 이제 발표된 이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정신양약자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요. 신대륙학자와 몬테즈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된 이 이야기는 뭘 말했냐면, 자,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 갈레온이 그 엄청 큰 배가 접근했을 때 그들은 자, 뭐 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라고 하는 건 갈레온입니다. 스페인 갈레온이 배가 보이지 않았대. 자, 그래서 아즈텍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그게 아즈텍 사람들은 결코 그 배를 자연 상태에서 그런 그 본질적인 그 배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 배가 안 보인 거야, 처음에.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그 해안가에 도달을 했을 때 헬멧을 쓰고 머리에다 헬멧을 쓴 채로 이제 왔을 때 아즈텍 사람들이 봤던 것은 그 사람들은 신이었던 거지. 뭐가 쓴 골든 헬멧이 그 햇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로 있는 그 신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물 위로 걸어온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 약간 투명하게 보였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전에 없었던 거니까 안 보이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 아즈텍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서 확인했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 알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 신이 걸어왔다? 무슨 소리야? 역사적 사실 뭐였어?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아즈텍 문명 어떻게 됐어? 멸망했잖아. 그 소리야. 얘들이 쳐들어가지고 아닌 척하고 들어가서 다 멸망시켰다니까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은 여러 일이 걸렸습니다. 뭘 보는데? 그 물을 보는 데만 며칠이 걸렸대.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스페인 사람들 도착한 물을 보는데 며칠이 걸렸대. 근데 저기 이 아즈텍의 학자 중 한 명이 뭐 하는 걸? 그 배를 마침내 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됐다는 거야? 이게 뭐 며칠이 걸렸다는 거죠. 원래 이 테이크 시간 투부정사입니다. 원래 투부정사입니다. 그지? 근데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로 의미상해 주어 쓴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는 데만 며칠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만큼 당연하게도 이 이야기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첫 번째, 심리학적인 어떤 방어 기제 때문에 내가 저것까지 내 지식이 저걸 다 포함하지 못하는 거야. 내 저거에 더 소화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알아서 딱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방어 기제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보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못 보는 능력이에요.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있지 않은 것,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있지 않은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 우리의 삶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못한다. 마지막 문장 중요하죠? 아까도 마찬가지고, 그지? 자, 준서야, 주제가 뭐였어? 영화의 구성적 요소가 그치. 객관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작가의 주관적 의도도 나타낼 수 있는. 그치. 여기서는 아마
주관적인 의도에 좀 초점을 포커싱을 맞춰서 둘 다 나오긴 했지만 주관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볼게요. 미적인 요소들이 있어. 시네마에서. 그치? 미적인 요소가요. 뭐로 요약될 수 있냐면 시각적인 구도, 조명, 움직임, 컬러, 그 다음에 그 연기 시도, 그 다음에 에디팅, 편집, 음향 효과 이런 것들이 특수 효과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뭐 특수 효과든 3D든 뭐든 막 나오잖아. 그치? 그런 게 있는데 방금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필름 제작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은 뭐를 나타낼지도 몰라요. 어떤 그 피사체의 실제 피사체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빨간색으로 지금 친 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겠죠. 실제 세상에 실제 피사체에 대한 측면이니까 객관적인 거죠. 그 사람 그냥 있는 모습 그 자체로 그냥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뭘 구체화할 수 있어요? 주관적인 측면도 구체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전달되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의해 지금 전달되고 있는 되게 주관적인 측면들을 구체화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야.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의 각도는 자, 이 샷, 어떤 장면의 각도는 뭐를 만들어냈어? 주관적인, 여기서 피사체다. 피사체가 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그치? 그 모습을 뭔가 이제 각도를 막 잘 조절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여기가 전완근이 더 크게 나오려나?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각도를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얘를 좀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롱테이크 자체는 또 뭘 전달해요? 이 지속적인 현실에 대한 모습을 좀 더 깊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 그치? 살인의 추억 같은 거. 뭐보다는 짧은 컷보다는 그쵸? 롱테이크가 진짜 같이 보이게끔 그런 의도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 지금 주관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음향 효과, 예를 들면 우리가 사후 녹음이라고 하나, 사후 제작이라고 하나, 우리가 다 촬영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녹음이 되는 그런 사운드 이펙트도 마찬가지로 리얼리즘을 좀 더 추가하거나 감정적인 어떤 연결을 좀 더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촬영 영상이라든지, 그치? 어떤 싱크 소리 없이도 그냥 현장에서 촬영 영상에 대해서 감정적인 연결을 해주는 데 도와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싱크 맞는 딱 소리도 없었고, 그치? 없이 그냥 현장에서 짧게 촬영된 영상에다가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사운드 효과가 여기다 현실감도 주고 뭔가 감정적인 연결도 주는 거죠. 음악 효과. 발자국 소리를 막 또각또각 내면서 좀 더 뭔가 현실감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소리, 감정적인 연결, 막 무서움, 끼익거리 소리 막 중간에 넣는 거야. 그렇게 넣어서 약간 감정적인 연결을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의도가 막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악 사운드 트랙 마찬가지야. 그것도 의도를 해서 충분히 낼 수 있죠. 그리고 또 슬픈 장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슬픈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쾌한 그런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가의 의도, 이건 감독의 의도가 막 들어갈 수도 있죠. 하여튼 이렇게 음악적인 사운드트랙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감정적인 톤에다가, 그치? 여러분 그 장면에 감정적인 톤에다가 이제 톤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뭘 강화시키면서? 이 상상의 메시지를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심지어 직접적인 이 다이렉트 시네마는 아까까지는 다 그냥 영화잖아.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허구의 영화들인데, 다이렉트 시네마라고 하는 거는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로 말 그대로 현실 기반이야. 심지어 얘조차도 다큐멘터리야. 웬만하면 작가 감독의 의도가 거의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얘조차도 들어간다는 소리야. 가장 순수한 형태의 그 다큐멘터리, 그 기록 스타일인 얘조차도, 그치? 근데 뭐에 의존해? 롱테이크에 의존해. 그리고 그냥 중립적인 카메라 앵글의 각도에 의존하는 얘조차에서도 자, 필름 메이커들은 여전히 결정을 내립니다. 어디에 카메라를 둘지, 어디에서 카메라를 움직일지, 그리고 어디에서 컷을 할지를, 이것도 다 의도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적인 의도가. 그래서 거기서는 뭐 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There is no avoiding은 피할 수가 없어. 이런 결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적인 형태로서 시네마, 영화라고 하는 건 뭘 만들어요? 우리 자신의 현실을 만드는데 조심해야 돼. 여기서 그거 자신의 현실은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는 의도가 다분이다. 그것 자신의 현실, 여기서는 영화 그 자체의 현실을 좀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네마죠? 시네마 자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관적인 의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뭐만큼 많이? 그것이 나타낸 것만큼이나, 그런 세상의 그것을, 현실을 나타내는 것만큼이나 세상의 그 자신의 현실, 그렇죠? 어떤 의도가 들어간 그 현실 을 만들어낸다, 시네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적이지만 여기서 주관적인 게 조금 더 많이 포괄되어 있다. 이해됐어요?
여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애들 다 죽은 눈이네. 대박! 선생님 최고! 근데 저 문제를 드릴 거라서 내려와요. 간다면 상관없어요. 아빠에게 전화해 볼 거야. 아빠 어디야? 아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배고파? 배고파? 근데 나 사실 지갑을 안 들고 왔어. 없어. 그냥 아빠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없어. 아빠 밥 먹었나 물어본 거야. 나는 돈이 없는데? 그래,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은데? 업어달라고? 근데 엄마 나 2,700원밖에 없는데? 나 그리고 지갑도 집에 있는데? 아니 엄마 뭐 먹고 싶은데? 아빠는? 그래? 알겠어. 왜? 수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집에 가야 되는 건데? 왜? 너 금지약이야? 양금이야? 너 김금? 아니, 아빠가 되게 이렇게 안 만지고